탄소 중립 그린 시대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양한 주제 중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주제는 그린입니다. 그린 스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목표들이 정해지고 있고요. 예,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작년 10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뭐 연구나 아니면 그런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달라진 점은 어, 기존하고 다르게 이제는 결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결과들. 그전에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예,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결과가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그 목표치라고 하는 NDC라고 하는데, 그걸 달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5년 단위로 체크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또는 그 결과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그런 유행하는 선언적인 키워드가 아니고 굉장히 실행력을 갖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근에 탄소 중립 쓰나미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2030, 중간 목표인 2030도 실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5년 단위, 뭐 10년 단위 하지만 이제는 바로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코로나와 더불어 탄소 중립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세상을 바꿔나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탄소 중립 시대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계획을 봤더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 현장 인재 양성, 뭐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친환경 그린 교육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거기 자료가 있는 자료인데, 뭐 지금 한 20% 정도가 40년 이상 된 한 7,980동 정도가 노후화된 건물이고, 노후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예. 우리나라 전체 건물로 보면 지금 우리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 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540만 동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린 리모델링도 굉장히 빨리 시행되고 있고, 건물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는 제로지 빌딩이라고 하는 신축 건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이제 그린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한 키워드 중에 그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친환경 그린 학교, 그 다음에 뭐 제로지 빌딩, 그린 리모델링, 그 다음에 그린 스쿨 교육, 특히 이제 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뭐 이전부터 제가 주장한 바지만은 학교가 그런 친환경 교육에 좀 살아있는 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미래 탄소 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행동 교훈들을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한다면 뭐 스마트도 좋고 공간 혁신도 좋지만 그린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건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학교는 별도의 이제 뭐 전력 공급에 대한 요금 체계를 갖고 있었고,
예, 상당히 베네핏을 받았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어떤 목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이제 재검토가 돼야 된다. 그만큼 이제 학교 건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도 절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탄소 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새롭게 정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교육부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뭐 그린 스마트 하시면서 아마 외국 사례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뭐 관련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굉장히 해외 사례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에코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 있고요. 그래서 92년도에 발족해서 이제 94년부터 EU 저기 뭐야 EU에 이제 저기 EU 그다음에 유엔의 이제 산하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5만 6천 학교 70개국이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예, 그런 그린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에코스쿨이라는 게 글로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결국 교실에서 시작해서 다음 세대 행동 기반 학습에 참여시켜서 이것을 지역사회로 결국은 이제 커뮤니티나 국가 레벨로 해서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습관들 또는 이제 예, 그런 교육을 시키는 예, 역할을 하는 학교의 예, 새로운 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저기 공부를 하면서 일본의 에코스쿨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전에 정리도 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에코스쿨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 여기 보시면 뭐 환경을 고려한 학교 시설 에코스쿨 정비 추진이라고 하는 지금 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뭐 일본어긴 하지만은 볼 수가 있고, 요 에코스쿨이라고 하는 옆에 이제 요 부분은 PDF로 해서 지금 다 배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나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서 생각하는 에코스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 그 시설은 네,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해서 학습 공간이나 생활 공간에서 뭐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 그다음에 이제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설계나 건축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 공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운영 면에서는 장수명, 내구성, 뭐 플렉시빌리티에 대한 그런 다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자연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 저는 특히 학교는 좀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학교는 극단적으로 특히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인공적인 냉난방 없이도 견딜 수 있는 시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전에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자문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제발 좀 창문 열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좀 저기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라. 자꾸 이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실제 뭐 내막을 보면 학교가 그렇게 어, 뭐 에너지 비용을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실제 운영 단계에서 제대로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교육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전 학교는 제일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 활용되는 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더니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는 교육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자체, 교부 사업인데 지자체하고 매칭을 하면서
농림수산부나 국토교통성, 환경성,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농림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탄소 중립하면서 이제 그린 뉴딜 하면서 국토부, 뭐 지금 환경부, 산업부 다 지금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그린 스마트에도 좀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 뭐 국내에서는 사실 다부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연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의 유형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비용이라는 게 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태양광 발전형, 태양광 이용형 그래서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활용하는 그러한 거에 특화된 에코스쿨. 그 다음에 뭐 패시브적인 자원 절감이나 아니면 뭐 에너지 절감. 네, 그래서 뭐 단열, 고열 설비, 우수 이용, 중수 활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공생형이라고 해서 목재 이용형, 그 다음에 자원 리사이클형,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채광이나 자연에너지, 이게 이제 자연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예, 이렇게 구성해서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다 담지는 않아요. 뭐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저기 홋카이도에 있는 에베츠라고 하는 그 탄광촌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약간 인구가 줄면서 이제 이렇게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에베츠타의 소학교, 초등학교인데 여기서 이렇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이제 여기 특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의 원리. 여기 1층에는 이제 이런 보드들이 붙어 있어서 근데 뭐 일본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소박하지만 뭔가 실속 있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들을 특별 교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일본에 보면은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게 있어서 예, 환경 교육에 어, 그런 사업 주요 실시 A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사회, 지리, 역사, 국민은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국민윤리라고 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건데요. 그 초등학교 3, 4학년 예를 든 거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예를 든 겁니다. 초등학교에는 이런 절수나 절전, 자연유호 활용에 대해서 3, 4학년에 그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전통 문화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거가 3, 4학년. 중학교는 이제 지속가능 사회, 지역사회 환경보전, 고등학교는 이제 뭐 에너지 문제, 지속가능 이런 이제 조금 더 예, 심화돼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초등학교는 대부분 교과 선생님들이 담당을 한다. 예, 그 중에 이제 뭐 특별교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역에 어떤 중심 학교가 있어서 거점 학교에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기술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지역의 교육위원회, 뭐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발런티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했던 설계 담당자가 그 해당 학교에서 이제 와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특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조금 좀 참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내 동향에 대해서 좀 봤더니 제가 이제 요거는 충남 정산중학교는 예, 국내에서 했던 정산 지역에 워낙 이제 여기는 산골촌인데 인구가 감소하면 학교를 여러 학교를 통합해서 이제 새로 지은 학교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제로에 가까운 학교라고 할 수 있고 뭐 친환경 아이템, 제로에너지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태양광도 뭐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것처럼 네. 뭐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한 다 설치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이제 자연치광을 통해서 예, 뭐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돼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여기 정산중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시설에 대한 소개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이런 부분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을 사용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수업에, 교육에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못한다면 지역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그린 스마트 지금 교육부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시는 미래학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남원의 독과초등학교.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에서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거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자체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은 지금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 그래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한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뭐 30%, 미세먼지 절감은 75% 이상, 뭐 목표는 일자리 10,000개, 온실가스 12만 톤 저감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년을 하고 있고 내년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는 계속 진행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생각하는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저감은 신축은 제로지 빌딩을 한다. 그다음에 기존 건물은 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실내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 TF에 초기부터 참여해서 이제 기획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여튼 뭐 요 내용으로 보면 이제 요런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패시브적인 건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단열 기밀 성능뿐만 아니고도 고열 설비,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뱀스라고 하는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에너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뭐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평당 한 250만 원, 최대 250만 원 정도 보존을 해주는데 뭐 기술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성면 적용도 많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로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제가 기획하면서 이제 제안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제 전국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수도권은 전문가가 굉장히 많아요. 컨설턴트도 굉장히 많고 좋은 엔지니어도 많은데 지방으로 가면 사실은 서포트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다는 거죠. 컨설턴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이건 분명한 목적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실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구체적인 아웃풋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개런티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거는 지역 거점을 만들자. 그린 리모델링 지역 거점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학생들을 지역 전문가로 육성해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린 리모델링은 뭐 새 건물도 계속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뭐 예전에 이제 뭐 저기 우리 국토부 장관님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업은 뭐 순돌이 아빠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다. 지역의 순돌이 아빠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모든 고장 나면 다 고쳐주는 그런 만물 박사를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역에 거점을 하면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을 드렸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에 6개 거점이 만들어졌고요. 수도권이 이제 크기 때문에 성균관대하고 지금 중앙대가 같이 하고 있고 예, 다른 데는 뭐 강원대, 경북대, 공주대 여기는 이제 전라권은 기후변화센터라고 하는 곳하고 조선대, 전주대가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이제 새롭게 교부를 받는데 아마 경상도하고 전라권을
남북으로 더 나눠서 거점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토부가 했던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의외로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 이건 이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실제 교육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에너지 성능 평가라든지 그리니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만약에 우리 그린 스마트에도 좀 도입이 된다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이게 실시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지역 베이스로 계속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교육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요 힌트는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서 이제 저기 그 지역 학교에 이런 친환경 교실을 만드는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는 일본의 그 교육부 문부성에서 예산을 내려주지만 반드시 지역 건축가나 지역에 계신 분이 참여해서 설계나 시공하도록 하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지어졌을 때 유지 관리라든지 또는 이제 예를 들면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걸 우선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린 스마트도 사실은 지역 기반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중앙에 뭐 계신 분들이 와서 일만 하고 나중에 메인터넌스나 교육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원래 목적에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역 기반으로 가야 되고, 예, 만약에 좀 사업기획에서 조금 수정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좀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어는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그린 스마트라고 하는, 특히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선언적인 것만 아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웃풋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학교,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예,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또는 교육에도 지역 전문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